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62만 3,309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만 8,956명, 완치 51만 957명으로 집계되어 3%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6,000명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50대 한국 교민이 코로나19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여 한국인 교민이 코로나로 사망한 사례가 이번이 세 번째가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주재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자카르타 외곽 지가랑에서 식당을 하던 50대 부부가 지난달 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기침이 심해져 인근의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달 6일 자카르타 병원으로 옮긴 뒤 폐렴, 호흡곤란 증세가 악화해 이날 오후에 사망했습니다. 한국에 사는 고인의 자녀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어머니가 계속 기침이 심하고 호흡이 힘들어 조금 큰 병원으로 옮기자마자 위급하다는 연락이 왔다며 대사관에 문의했더니 이송 의료팀 같은 사설 의료팀을 검색해서 알아보라는 대답뿐이었다고, 외국에서 가족이 아프게 되면 손 놓고 지켜만 보는 방법밖에 없냐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사관은 확진 판정 시 일반 항공편 탑승이 곤란해 의료 전용기 서비스 이용을 참고로 설명해드렸고 연락처를 묻길래 당장 할 수 없어서 검색해보라 했던 것이라며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했습니다. 대사관 측은 입원 아닌 사망과 관련해 유가족이 장례를 위해 입국할 수 있도록 긴급비자 신청을 지원하는 등 영사 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한국인 교민 수는 누적 67명이며 이 가운데 3명이 숨지고 45명이 회복했으며 2명이 입원 치료, 17명이 자가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사관에서 집계한 한국인 교민 확진자는 67명이지만 인도네시아 보건 당국이 통보해주지 않기 때문에 확진 판정을 받고도 대사관에 신고하지 않은 한국인 수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사관은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신고를 해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페루 보건당국은 참가자에게 나타난 건강 문제로 인해 중국 시노팜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노팜은 페루에서만 2,000명이 참가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었고 이 시험은 수일 내에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참가자가 다리를 쓰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페루 보건당국이 시험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페루 보건당국 관계자는 해당 참가자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말초신경에 염증이 나타나 주로 팔다리 등의 통증과 마비 등이 일어나는 질환과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험의 시노팜 백신 가운데 어떤 종류가 사용되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자국 내에서 100만 명을 대상으로 시노팜 백신을 접종시켰으나 부작용 사례가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효능 추정의 근거가 되는 감염 사례를 비롯한 세부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아 전 세계 의료 관계자들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노팜 백신은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도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동시에 백신 접종 사용 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영제약사의 회장은 미국 제약기업 노바백스로부터 최대 1억 3천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들여오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바백스 백신이 2021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인도네시아로 선적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영국에서 3단계 실험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상이 없다면 내년 초 출시될 예정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아직 임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중국의 시노백 백신 120만 회 분량을 수입 완료하였으며 백신 원료를 수입해 내년 1분기까지 백신 3천만 회 분량을 제조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화이자 및 아스트라제네카 등과 함께 공급할 수 있는 용량수를 결정하기 위해 협의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슬람 수호 전선 지도자 리지크 시하브는 여러 차례 경찰 소환을 거부하다 지난 12일 자카르타 경찰청에 자진 출석 후 구속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 대변인은 리지크는 도주하거나 증거인멸 규정 위반을 반복할 우려가 있다며 유죄 시 최고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에 20일 동안 구속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흰색 가운과 터번 차림으로 경찰에 출석한 리지크는 자신은 결코 도망가거나 경찰을 피해 숨은 적이 없다며 법과 규정에 따라 수사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리지크는 3년 반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자진망명 생활 후 인도네시아로 돌아온 뒤에 한 달 만에 구속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리지크의 변호인은 사법정의의 사망의 애도를 표한다며 다른 대규모 행사 사례와 공정하게 대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리지크는 지난달 10일 사우디에서 귀국하자 수천 명의 지지자가 수카르노아타 공항에 운집하였고
이후 보고르에서 수천 명이 모이는 종교 행사를 열었으며 또한 자카르타에서 10,000명 안팎이 참석한 모임을 열었습니다. 이에 자카르타 경찰이 코로나19 보건지침 위반 혐의로 여러 차례 소환장을 발부했으나 리지크는 38명의 변호사를 경찰서에 대신 보내는 등 출석하지 않다가 이날 출석하여 구속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리지크의 경호원이 고속도로에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6명이 사살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은 해당 이슬람 지도자가 구속될 12월 말까지는 언제든지 돌발 시위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자카르타 경찰청 주변 구역 진입을 가급적 피해주기를 공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경찰이 2002년 발리 나이트클럽 테러에 사용된 폭탄 제조에 가담한 것으로 혐의를 두고 추적해온 지명 수배자를 18년 만에 체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아리스 수마르소노 등으로 알려진 줄카르나인을 지난 10일 밤 수마트라섬 동부 람풍에 있는 주택에서 체포했다며 앞서 체포한 무장단체 연루자들을 조사해 줄카르나인의 위치를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해당 용의자는 저항 없이 체포됐고 현재 구금 상태로 수사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줄카르나인은 2002년 202명을 숨지게 한 발리 나이트클럽 테러와 2003년 12명을 숨지게 한 자카르타 메리어트 호텔 테러 등에 사용된 폭탄 제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지명 수배자가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명문 가자마다 대학교에서 생물학을 전공한 줄카르나인은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테러 조직 알카에다에 합류해 군사훈련을 받고 폭탄 제조법을 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줄카르나인이 알카에다의 동남아 대표 중 한 명이고 빈라덴 조직과 연락하는 극소수의 인도네시아인 가운데 한 명이라며 2005년부터 알카에다 관련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한 당국은 줄카르나인이 제마 이슬라미아 지도부 역할을 해왔을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참고로 제마 이슬라미아는 동남아 이슬람 통합국가 건설을 목표로 결성된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로 발리 테러를 비롯한 각종 테러의 배후 조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2위 담배 시장으로 꼽히는 인도네시아가 2021년 담배 소비세를 평균 12.5%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은 주요 고용 창출 산업인 담배 산업 지원과 흡연 통제라는 보건 목표 사이에 균형을 맞추고자 한다고 인상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담배 농가와 노동자들이 코로나 사태 영향을 받고 있다며 내년 2월 1일부터 새로운 담배세 비율을 적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반 담배의 세금은 16.5%에서 18.4% 인상하며 정량이 첨가된 담배의 세금은 13.8%에서 16.9% 인상이 예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흡연자의 96%는 정량 담배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재무장관은 담배 소비세를 많이 올리면 아예 세금을 내지 않고 불법으로 만든 담배 유통이 늘 것이라며 다양한 정책적 고려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성인 남성의 70%가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추정되고 600여 개 회사가 2,000여 종류의 담배를 생산하며 한 갑에 원화로 1,000원에서 3,000원 수준으로 다른 나라 대비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4년부터 거의 매년 담배 소비세를 인상하고 TV 담배 광고 시간 제한, 온라인 담배 광고 삭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흡연율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기 불황이 지속하면서 담배 소비가 줄고 있다고 시장 관계자들은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0일 박태성 주인도네시아 대사가 발리에서 와얀 코스테르 주지사와 만나 발리 공항 경전철 사업과 영사관 설치 관련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박 대사는 이날 제13차 발리 민주주의 포럼에 참석을 계기로 발리 주지사를 면담한 것입니다. 박 대사는 먼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발리 내 한국 교민의 건강과 안전 문제에 힘써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주지사가 관심을 가지고 잘 챙기겠다고 답했다고 대사관은 밝혔습니다. 또한 발리 주지사에게 교민 안전과 영사관 설치 협조를 부탁하고 발리 주정부가 추진하는 지하 경전철 사업에 한국국가철도공단 등이 참여하는 방안,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교통체계와 청정에너지 협력 분야에 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참고로 2018년 기준으로 발리를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20만 명이며 교민 500여 명도 발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내년 초 발리 주재영사관을 열기 위해 올해부터 준비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G CNS는 1,000억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국세 행정 시스템 구축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 역대 전자정부 수출 사업 중 시스템 구축 단일 계약으로 최대 규모이며
인도네시아 조세 행정 업무 전반을 시스템화하는 사업으로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등 최첨단 IT 신기술이 적용됩니다. LG CNS가 구축하는 시스템은 인도네시아의 4,200만 납세자와 32,000명의 세무 공무원이 이용하게 되며 내년부터 시스템 구축에 돌입해 2024년 말 완료하는 일정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국세청 업무 전반을 개편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새로운 시스템은 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부가가치세 등 기존 국세 관련 시스템을 통합하고 국가 재정정보 시스템과도 연계한 형태로 구축됩니다. LG CNS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클라우드 솔루션, 데이터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솔루션을 활용하는 계획을 제안서에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향후 인도네시아 재무부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해외 진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현신균 LG CNS DTI 사업부 부사장은 이번 계약은 민간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서 결과까지 이끌어낸 전자정부 수출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같이 해외로 나가는 중소기업과도 잘 협업해 국내 IT 서비스 기술 역량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발리섬 북부 지역의 탐블랑댐 건설 지역에서 오래된 터널이 인부들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터널은 높이 최대 170cm, 폭 70cm, 길이 480m로 성인이 지나갈 수 있을 만한 크기입니다. 이 터널은 처음에는 네덜란드 식민 시절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됐으나 고고학자들이 조사한 결과 900여 년 전 11세기 고대 발리 왕국 시대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덴파사르 고고학센터 원장은 조사팀이 현장 조사해보니 터널 크기와 발견된 문자 등이 앞서 사완지구 상신마을에서 발견된 터널과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상신마을 터널에는 건설 연도를 알려주는 글자가 있는데 서기 1011년으로 파악됐고 이는 아나 궁수왕 시절이라며 새로 발견된 터널 역시 11세기의 관계용 터널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터널이 발견된 지역 주변에 고대 발리 왕국 시대의 유적이 더 남아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